반갑습니다. 깨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강복 80년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가 대한민국 강복 80년이었습니다. 각종 행사도 많았고 국가에서 공식적인 기념도 많았죠.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복 80년 대한민국은 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가? 에, 뒤에 한번 백그라운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2023년 11월 1일자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소스로 해가지고 그려진 이게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사이트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들과 인정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면은 유럽의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을 포함해서 멕시코도 그렇고요. 예,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이게 서유럽입니까? 프랑스, 독일, 스페인 여러 가지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2025년 올해 이게 자료를 한번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국가가 프랑스, 몰타, 산마리노 대표적으로 프랑스죠. 상임이사국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마저도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북미도 보면은 캐나다가 조건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캐나다가 조건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초록색들은 대다수의 유엔에 가입된 19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 130개국 이상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미국, 호주, 그러고 독일, 이렇게 있죠. 이게 보면은 이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이게 미주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미국, 캐나다 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시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시아에 일본과 한국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세아니아 주는 이렇게 호주하고 뉴질랜드 등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 1919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한번 이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1919년 5월 12일 날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역사적 일들이 있었죠. 이게 이게 강화회의 의장인 조르주 클레망스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등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에게 사안을 보내가지고 한국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지지를 해달라고 했지만 정식 의제로는 상정되지 않았죠. 일본의 방해 공작과 열강들의 냉담한 반응에 큰 벽으로 작용해가지고 정식 의제로 선정되지 못했죠. 이 옆 뒤에 보시면 그 당시에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된 임시정부의 대표단 사진이 있죠. 이 보시면 그 당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이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일본의 그러한 방해하는 것들과 그리고 열강들이 그다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열강들이 이렇게 그 당시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네, 관심도 없을 뿐더러 또한 그 당시에 일본이 훨씬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게 우리나라의 이러한 과거의 역사들을 볼 때 참담함을 그 당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독립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으나 세계 열강들의 그런 냉담한 반응은 현실적인 그 당시의 상황이었죠. 이를 바탕으로 해 볼 때 지금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의 지금 이 국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아시아에서 이게 일본과 한국 특히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죠. 이게 물론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이 특히 우리나라만 볼 때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국가적으로 이득이 줄 수는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로 무기 관련해서 첨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뭐 쉽게 말해서 모르는 척 쌩까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욱더 큰 뭡니까 이익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어떠한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미국, 오시아, 호주, 이렇게 독일 몇몇 이게 뭡니까 강대국들 빼고는 전 세계가 거의 다 지금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뭡니까 사실들을 볼 때 아시아의 대표인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국가의 이익만을 따져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이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는 더 이익일지 모르나 영원히 뭡니까 이 역사적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나라 세계 뭡니까 나라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고 너희들은 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상당한 뭡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80년 전에 뭡니까 80년도 더 된 그 전에 오랜 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라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그처럼 노력했지만 냉담한 뭡니까 그때 열강들의 반응에 이게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강입니다. 열강. 예? 비록 뭡니까 비상민 국가지만은 세계 경제력이 뭐 10위권에 거의 머무르고 있는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또한 얼마나 영향력이 커졌습니까? 이럴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전 세계가 이렇게 뭡니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그 잔혹한 학살을 규탄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도 거기에 마땅히 동참해야 되는 거죠. 어제가 광복 80주년에 우리나라에 뭡니까 광복만 이렇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대한민국 위치나 전 세계 위치를 볼 때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눈 감고 모른 척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요한 일원으로서 이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특히 뭐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이걸 눈 감지 말고 우리의 광복 80년만 이렇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80년 전에 우리가 놓여 있었던 그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뭡니까 제노사이드 그 애들에 대한 또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대학살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러한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